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평소처럼 하던 음식 드기가 생각보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잘못된 음식을 반복해서 드면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염증이 더 심해지며 심지어 기억력과 균형 감각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임상 영양학 저널 등의 연구에서도 특정 음식을 다시 데워 먹는 습관이 고령층의 건강에 장기적으로 좋지 않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어떤 음식은 드는 과정에서 중요한 영양소를 잃거나 체내 염증을 유발하는 성분으로 변해버릴 수 있습니다. 이는 65세 이후 우리 몸의 중심을 이루는 심장, 혈당, 관절 건강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절대 다시 데워 먹지 말아야 할 음식 3가지와 오히려 데워야 건강에 더 좋은 음식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매일 먹는 그 음식 겉보기엔 괜찮아 보이지만 두 번째 먹을 때마다 우리 몸에 조금씩 해를 줄 수 있는 진실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데워 먹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 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대로 드기만 하면 이 음식들은 여러분의 에너지, 기억력, 그리고 일상에서의 움직임을 지켜주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만을 위한 건강 팁을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에 1번을, 부족했다면 0번을 입력해 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더 나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노년기에 접어든 많은 분들에게 아침은 단순한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 고요한 순간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음식 중 하나가 바로 오트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잘 모르고 지나치지만 오트밀은 처음 먹을 때보다 다시 데워서 먹을 때 오히려 더 건강에 이롭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특히 부담 없이 영양을 흡수해야 하는 노년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트밀을 한번 익히고 나서 식히면 그 안에 들어있는 전분이 특별한 변화를 겪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저항성 전분은 소장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고 장내로 전달되어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이로 인해 장 건강이 좋아지고 혈당 조절이 향상되며 체내 염증 수치도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65세 이후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혈당이 불안정해지기 쉬운 노년기에 매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변화입니다. 또한 오트밀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천천히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저혈당 지수 식품으로 포만감이 오래가고 기분이나 집중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트밀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가 있어 심장질환 위험이 높은 노년층에게는 중요한 예방식품이 됩니다. 다른 아침 식사들이 지나치게 단맛이 강하거나 포화지방이 많아 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것과 달리 오트밀은 위에 무리를 주지 않고 조용히 영양을 채워주는 음식입니다. 여기에 계피가루를 약간 뿌리거나 잘게 썬 호두나 신선한 블루베리를 더하면 항산화 작용도 높아집니다. 세포 노화를 막아주는 천연 방패가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하게 든 오트밀은 심리적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추운 날 아침 혹은 몸이 지쳐있는 날 속을 부드럽게 데워주며 자신을 돌보는 습관이 됩니다. 단순한 음식이 아닌 하루를 건강하게 열어주는 조용한 의식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따뜻한 음식이 이런 이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음식은 드는 순간 몸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소화뿐 아니라 관절, 신경, 장기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오트밀 다음으로 데워 먹으면 도움이 되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면역력을 지켜주고 뼈를 회복시키는데 효과적인 음식입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 냉장고 안에도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계속 시청해 주셨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다음으로 소개할 두 번째 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용한 오후 시간, 창밖의 빛이 부드럽게 퍼지고 몸이 서서히 하루의 피로를 느끼기 시작할 때 따뜻한 야채 수프 한 그릇은 단순한 음식 그 이상이 됩니다. 이는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조용한 치유의 방식이며 세대를 넘어 전해 내려온 건강의 지혜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며
몸의 변화와 싸우는 분들에게 있어 야채 수프를 다시 데워 먹는 일은 단지 편리함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깊어진 영양을 되살리는 행위입니다. 가공식품과 달리 직접 만든 야채 수프는 하루 정도 지난 후 오히려 더 영양이 풍부해집니다. 당근, 샐러리, 양파, IP 채소, 고구마 같은 채소들이 오랜 시간 천천히 끓여지고 식는 과정에서 세포벽이 부드럽게 무너지면서 처음엔 흡수되지 않았던 미네랄과 식물성 영양소들이 다시 들 때 진하게 우러납니다. 그 결과 수프 국물에는 항산화제와 식물 화학물질, 그리고 수분 공급까지 노년기에 꼭 필요한 3가지 자원이 고스란히 담기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 기능이 자연스럽게 약해지고 염증이나 호흡기 감염, 관절 뻣뻣함 같은 문제가 잦아집니다. 하지만 마늘, 강황, 파슬리 등을 넣어둔 야채 수프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부드러운 방어막이 됩니다. 따뜻한 수프는 혈액순환을 도와 손발을 덮이고 한겸 성분은 몸속에서 조용히 작용하여 염증 반응을 누그러뜨립니다. 또한 식욕이 줄어든 분들에게 수프는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는 식사입니다. 맛이 과하지 않고 부드러운 질감은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체력 유지와 수분 공급, 필수 영양소 섭취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감정적인 위로도 있습니다. 정성스럽게 끓여 다시 든 수프 한 그릇엔 옛날 부엌의 기억, 가족이 함께했던 따뜻한 시간, 음식이 단순한 연료가 아니라 마음까지 채우던 시절이 담겨 있습니다. 수저 하나를 들 때마다 우리는 일상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자신을 돌보는 가장 근본적인 순간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고혈압, 관절염, 소화장애를 겪는 분들에게 수프는 자극적인 양념이나 기름기 많은 음식 없이도 치료 효과를 줄 수 있는 음식입니다. 노화된 몸의 요구에 부드럽게 응답하는 식사이자 따뜻하고 너그러운 회복의 시간이 됩니다. 그렇다면 수프 옆에 곁들여지는 곡물 한 덩이조차 따뜻하게 데워졌을 때 우리 뼈를 단단하게 하고 심장을 안정시키는 숨은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다음으로 소개할 음식은 너무 평범해서 많은 노년층이 지나치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드기만 한다면 약해지는 몸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음식 속에 담긴 지혜는 조용하고 흔들림 없이 우리를 지탱해줍니다. 그 중에서도 현미는 화려한 색도 향도 없지만 늘 한쪽에 묵묵히 놓여있는 곡물입니다. 그러나 노년기에는 이 소박한 곡물이야말로 다시 데워 먹을 때 우리 몸에 더 깊고 중요한 힘을 선사합니다. 현미는 단순히 맛이 아니라 심장 박동 하나하나, 걸음걸이 하나하나, 그리고 독립된 삶의 순간들을 조용히 지켜주는 기초가 됩니다. 백미와는 달리 현미는 껍질과 배아층이 그대로 남아있어 섬유질, 비타민 B군, 마그네슘, 셀레늄 등 노년기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갓 지은 현미밥을 식히면 오트밀과 마찬가지로 저항성 전분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부드럽게 찌거나 물을 약간 뿌려두면 이 복합 탄수화물은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천천히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이는 췌장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고 혈당 급등을 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제2형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 혹은 소화기능 저하를 겪고 있는 노년층에게 이는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든 현미밥은 하루 종일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해주며 피로감이나 기분 저하를 방지하고 일상생활의 기쁨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장내 유익균을 키워주는 효과도 있어 면역력, 기분, 염증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노년기에 자주 부족해지는 마그네슘도 현미에 풍부하여 신경기능, 혈압 조절, 근육 이완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밤에 종아리 근육이 자주 경련을 일으키는 분들에게는 더욱 유익한 식품입니다. 따뜻하게 든 현미밥 한 공기는 단순한 식사를 넘어서 몸속 깊은 곳을 안정시키고 부드럽게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현미밥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익숙한 냄새, 식탁에 앉아 가족과 나누던 기억이 담긴 그 한 그릇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삶의 리듬으로 돌아가는 작은 실천입니다. 몸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당신은 아직도 강하고 아직도 잘하고 있으며 아직도 소중히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현미는 요리 준비에
어려움을 느끼는 노년층에게 적합한 식재료입니다. 부드러운 채소나 렌틸콩, 올리브유 한 방울과 함께 섞어 먹으면 씹기도 쉽고 소화도 잘 되며 영양소가 풍부한 완성된 한 끼가 됩니다. 복잡한 요리를 힘들어하는 분들에게는 든든하고 실용적인 선택지가 되며 건강한 노화를 위한 상징적인 기반이 됩니다. 하지만 현미가 우리를 천천히 그리고 단단하게 세워주는 반면 모든 든 음식이 그런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음식은 따뜻하게 먹었을 때 오히려 처음보다 해롭고 심지어는 심장과 신경, 기억력에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넣는 그 음식이 조용히 여러분의 몸을 해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냉장고에 남은 음식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 익힌 버섯. 겉으로는 몰라도 속에서 조용히 시작되는 위험. 버섯은 땅과 자연을 닮은 식재료입니다. 담백하고 부드럽고 특히 노년층에게는 지방이 적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버섯은 신선하게 조리될 때는 이로운 성분을 제공하지만 다시 데워 먹을 경우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내 소화 효소는 줄고 장 기능은 예민해지기 때문에 그 영향을 더 민감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버섯은 복잡한 단백질과 아미노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처음 조리할 때 이 단백질은 구조가 바뀌며 소화가 쉬운 형태로 변합니다. 그러나 식힌 후 다시 드면 단백질 구조가 또 한 번 변형되어 체내에서 효율적으로 처리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노년기에는 복통이나 더부룩함, 메스꺼움 등 소화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즉각적인 증상이 없는 경우입니다. 특히 버터나 기름에 볶은 버섯을 상온에 오래 두었다가 낮은 온도로 두면 보툴리눔균이나 리스테리아균 같은 세균이 조용히 증식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당장 격렬한 증상을 유발하지 않아도 장 건강을 해치고 면역력이 약한 노년층에게 신경계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식사의 실수가 누적되어 만성 피로, 소화불량 혹은 면역력 저하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다시 든 버섯은 원래 가졌던 항산화 성분도 대부분 파괴됩니다. 면역력을 지켜주던 성분들이 사라지면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염증이나 산화 스트레스를 막아낼 힘도 함께 줄어듭니다. 익숙한 맛은 남아있지만 더 이상 우리 몸을 돕는 음식이 아닌 셈입니다. 편리함 때문에 반복되는 습관일 수 있지만 건강을 지키고 싶은 분들에게는 과감히 버려야 할 습관입니다. 버섯은 신선하게 조리했을 때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남긴 채 남은 음식을 다시 데워 먹는 대신 바로 먹고 마음껏 즐기시길 권합니다. 2. 계란. 영양에서 부담으로 바뀌는 조용한 전환. 계란은 오랜 세월 동안 아침 식탁의 상징이었습니다. 단순하면서도 균형 잡힌 완전 식품으로 특히 노년층에게는 고품질 단백질과 콜린, 비타민 D 같은 두뇌와 뼈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를 제공해줍니다.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계란은 한번 익혀서 먹을 때는 안전하고 유익하지만 식은 후 다시 데워 먹을 경우 건강에 불리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처음 조리된 계란은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됩니다. 하지만 냉장 보관 후 재가열하면 단백질이 다시 구조를 바꾸며 단단해지고 소화가 어려운 상태로 변합니다. 특히 전자레인지나 높은 온도의 팬에서 들 경우 노년기의 위장에는 부담이 되고 속쓰림이나 더부룩함, 소화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산화된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생겨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계란을 기름에 붙여 조리한 후 드게 되면 산화 과정이 촉진되며 이로 인해 염증을 유발하거나 혈관에 해로운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이미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실제적인 위험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천천히 축적된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그저 소화가 불편했을 뿐이지만 반복되면 만성염증, 소화기능 저하, 콜레스테롤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제의 계란 한 접시를 다시 데워 먹는 이 작은 행동이 오히려 건강을 조용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계란은 신선하게 조리해 바로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삶거나 술안처럼 부드러운 방식으로 조리한 후 즉시 섭취하면 그 영양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다음날 데워 먹는 습관은 편리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 몸에 필요한 여유와 회복의 시간을 빼앗는 셈입니다. 몸은 이미 충분히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는 배려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3. 흰 감자. 따뜻함 속에 숨어있는 배신. 흰 감자는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가족이 함께한 저녁 식사, 주말의 식탁, 명절날의 포근한 으깬 감자. 부드럽고 익숙하며 우리의 식생활에 깊이 뿌리내린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심장과 혈액순환, 균형을 지키려는 분들에게 다시 든 흰 감자는 조용히 몸을 해치는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흰 감자는 처음 조리됐을 때부터 혈당 지수가 높은 편입니다. 이는 체내에서 빠르게 당으로 분해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익힌 후 식혔다가 다시 버터, 기름 혹은 크림과 함께 두면 전분의 구조가 바뀌어 오히려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고 혈관과 신경, 뇌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염증 반응을 유도하게 됩니다. 문제는 노화로 인해 혈당 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다시 든 흰 감자는 식후 피로를 유발하거나 다리 저림과 같은 신경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만성적인 염증을 키워 관절통부터 기억력 저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감자 요리를 플라스틱 용기에 넣고 전자레인지에 드는 경우가 많은데 군에서 플라스틱이 녹으며 비스페놀 A 같은 유해물질이 음식에 스며들 수 있어 호르몬 불균형과 심혈관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평범한 남은 반찬이 몸에 더 해로운 역할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유난히 피곤함이 밀려오는 이유가 바로 그 감자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무릎이 뻣뻣하거나 발끝이 찌릿해지는 증상을 단순한 노화 탓으로 넘기기 쉽지만 그 원인이 식탁 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일상이 쌓이면 혈액순환 문제, 혈압 상승, 근력 저하, 회복 지연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흰 감자가 그다지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고구마나 다른 색채 있는 뿌리 채소와 달리 항산화 성분이 부족해 몸속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배는 채워주지만 몸은 지치게 만들고 입은 즐겁게 하지만 건강은 손해를 봅니다. 따뜻함과 추억은 소중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감성적인 위안과 영양적인 안전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감자는 이제 추억 속에서 즐기고 회복을 위한 식탁에서는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남은 음식을 다시 데워 먹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숨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냉장고 속 모든 음식이 두 번째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노년기의 식사와 에너지, 그리고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선택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작지만 의미 있는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매 끼의 식사는 곧 하나의 결정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방식이 됩니다. 건강하게 나이 든다는 것은 거창한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은 음식을 어떻게 다루는지, 소화를 어떻게 배려하는지, 심장과 뇌와 다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작고 지속적인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오트밀이나 야채 수프, 현미밥처럼 몸에 이로운 음식을 정성껏 다시 데워 먹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나를 돌본다. 나는 여전히 삶을 선택한다. 는 메시지를 몸에 전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버섯이나 계란, 흰 감자처럼 더 이상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식습관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불편함과 피로, 불필요한 건강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편리함의 대가는 눈에 띄지 않지만 오래갑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인식하고 멈추는 선택은 훨씬 큰 보상을 가져다 줍니다. 더 나은 소화, 더 가벼운 걸음, 더 또렷한 생각,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이와 상관없이 내 건강을 내가 지킨다는 자존감까지도 함께 따라옵니다. 내일 냉장고 문을 열 때 꼭 기억하세요. 모든 음식이 다시 데워질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몸을 살리는 음식을 선택하세요. 드는 행동에도 의미를 담아보세요. 그리고 이 인생의 마지막 장을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
충동이 아니라 깊은 생각과 배려로 식탁을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결국 따뜻한 음식 한 끼는 단순한 편안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을 지키겠다는 조용한 결심입니다. 한 입 한 입이 내일의 삶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지만 깊은 통찰을 안겨주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 들은 내용 중 실천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에게 지혜가 되는 여정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1번, 그렇지 않으셨다면 0번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공유, 구독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스스로 선택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